안녕하세요.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북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원영주입니다. 그 하룻밤, 그 책 한 권, 그 한 줄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좋은 책과 좋은 강사를 만나서 우리의 사업이 바뀔 수 있으니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스타 장연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로잉업, 네, 가족 여러분, 장연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너무 기다렸어요. 네,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잠비아 가서도 읽었습니다. 네, 다시, 조금 리뷰하면서 정리하면서 책을 그냥, 네, 북 트레이닝이잖아, R&D. 네, 그래서 책을 읽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트레이닝을 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 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드리고자 네, 준비했습니다. 오늘 1장과 2장을 볼 텐데 1장은 인간은 왜 늙는가? 그다음에 2장은 노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 두 개를 가지고 좀 책을 같이 내용을 보면서 나중에는 비즈니스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도 같이 드리려고 하니까 네, 지금 책 준비되시고 필기도구랑 다 있으시죠?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저자는 빌 앤드루스 박사님이신데 텔로미어의 과학 네, 박사님이 이제 지으신 책 제목이죠. 그래서 첫 번째 1장. 인간은 왜 늙을까? 왜 늙을까요? 네. 여기 머릿말에 보면은 저는 첫 그 문장에서 네. 충격이었어요. 나는 영원히 살 계획이다. 네. 일평생을 오직 이 하나의 목표, 즉 노화를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것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머릿말 1장에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벌써 나왔어요, 우리. 5페이지. 맨 아래에 좀 붉은 글씨로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노화는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다. 이거 그냥 외우셔도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요 노화는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이스 브레이킹, 이제 우리 신규를 만나거나 미팅을 가시거나 할 때 이제 요즘 뭐 트렌드라던가 저속노화, 항노화, 그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화요일 날 본사 로컬에서 우리 허미희 리더님도 강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속노화, 그죠? 항산화, 항노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노화는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다. 트렌드고, 네, 빌 앤드루스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분의 이제 이 책의 이 텔로미어에 대한 게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 장을 보면 6페이지 중간에 자, 여기서 노화를 말할 때 질환이 아니라 상태. 요거 노화를 말할 때 질환이 아니라 상태 밑줄 쫙 네. 예, 형광펜으로 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서 앞장에 5장에서 뭐라 했어요? 노화는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환이 아니라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중간에 보면은 어, 노화 자체가 질환인가? 아니면 단순히 노화와 관련이 있는 수많은 질환의 원인인가? 조금 이제 어렵게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었다면, 아니면 지금 이제 밑줄 치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것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노화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다. 그다음 하나는 노화를 말할 때 질환, 그 상태다. 그러니까 질환이 아니라 상태라고 표현했다.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걸 기반으로 보면은 중간에 노화라는 퍼즐에 지금 한 세 번째 단락에 있죠. 노화라는 퍼즐의 상당수는 텔로미어, 염색체 말단의 DNA가 반복 배열된 부분. 이 텔로미어는 두 번째 장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아, 텔로미어. 지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원래 텔로미어라는 걸 알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텔로미어는 DNA가 반복 배열된 염색체 말단 부분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의 얘기가 아니래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알려져 있었던 건데, 이제 요즘 항노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요즘 사실 뭐 요즘도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이거에 대한 연구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발히 되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왜 예전에 제가 영양 강의 때도 얘기했고, 우리 그로잉업의 이제 강사님들이 얘기할 때도 보면 텔로미어, 예, 그러니까 신체 나이는 똑같은데 텔로미어에 따라서 누구는 굉장히 올드 보이고, 누구는 그 나이로 안 보이고, 이제 그런 것들도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제 기억을 떠올려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거의 모든 노화 관련, 그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옆으로 보면 모든 노화 관련 질환, 암이라던가 죽상경화증, 골다공증, 굉장히 좀 그냥 일반적인 병들이죠. 이런 것들은 일생 동안 뭐라고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짧아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보면 아까 이제 박사님이 처음에 얘기하고 지금 두 번째 단락으로 그러면 궁극적으로 왜 노화 과정을 겪는가? 박사님의 이제 처음에 이 이론이 출발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흔히 이제 물론 사고사로 죽는 사람도 있고, 어, 물론 이제 이 세상에 온 거는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거는 순서대로 가지 않지만 죽음과 노화를 일직선상에 놓지 않고 죽음이랑 노화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노화 과정을 이제 앞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11페이지에서 노화 과정을 겪는지 묻는 것은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왜 노화 과정을 겪는가? 그래서 쭉 이제 뭐 다이너마이트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론들을 얘기를 하시고,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12장에서 보면, 자, 노화는 뭐라고 써 있어요? 쭉 긁어보세요. 질서가 파괴되는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다. 예. 노화는 그런 과정이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늙는다는 게 가장 흔한 학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자, 중간에 보면은 이론을 얘기를 하시는데, 자, 찾으셨어요?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12페이지에 한 셋째 단락에 보면 이 이론에서 한 가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차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예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셋째 줄 정도 내려오면 50년 후에도 100만 킬로미터를 달린 후에도 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쭉 맨 아래쪽으로 12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이제 차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의 도입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근데 사람의 몸은 사실 차랑 다르잖아요. 부속물이 막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은 낡고 오래됐다고 해서 버리고 새 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손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접 고치면서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의 이제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 단락에서 한 셋째 줄 정도 내려오면 13페이지예요. 13페이지. 지금 들어오신 분들 보시면 됩니다. 인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스스로를 어느 정도 보수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력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건강에 대한 이 건강 그 회복 능력이 사람마다 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능력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수하고 유지할 수 있다. 항상성으로 이제 계속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론을 주장하는 건 뭐냐면 노화는 이제 저자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경적인 손상이 서서히 누적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앞에서 뭐라 했어요? 질서가 파괴되는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라고 했고, 환경적인 손상이 서서히 누적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장 큰 지지를 받은 이론이 이제 여러 가지 노화에 대한 이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걸 좀 들으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막 딥하게 막 노화에 대한 이론을 펼치기보다는 지금 제가 살짝 이제 여러분들한테 개관이라던가 안내를 하는 거를 듣고 그렇지, 그렇지.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저자의 얘기랑 또 제가 주장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또 제 견해를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는 어떤 거를 알려드릴 거냐면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미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워딩을 알려드릴 테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아요. 14페이지에 맨 아랫단에 보면은 자, 그러나 사실은 반대다. 앞서 말했던 거. 차는 계속 움직이면 수명이 짧아지지만 인간은 계속 움직이면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여기 책에서 보면은 그 위에 이제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랑 같은 방식으로 자기 몸을 보존하려고 그냥 이제 누워 있거나 뭐 온도를 21도로 맞춘 소파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네, 마라톤을 뛰는 사람보다는 10배, 20배, 50배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활동한 사람이 예, 더 잘 보존하고 그 상태나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차랑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아래 보면은 14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두 이론을 뒷받침할 정도의 수명 차이는 없다. 적도에 사는 사람의 노화 속도는 극지방에 사는 사람과 비슷하다. 식단이 극명하게 다른 사람이라도 수명 차이는 미비할 뿐이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론은 노화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노화는 자연이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수단. 그러니까 즉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해서 개체수를 늘리고 맞추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이론,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자연사를 하게 되면은 맞춰지겠죠. 이제 그러한 얘기고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뭐 자연재해라던가 역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16페이지 보면은 첫째 줄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노화는 인구 조절의 기전이 전혀 아니었다. 이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전 세계에서 그 수가, 개체수가 점점 증가해서 번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조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중요한 것만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자, 17페이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거. 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자, 굵은 글씨, 큰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늙는다.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살아있는 것은 늙는다는 건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죽는 건 맞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죽는 건 맞지만 노화와 죽음은 뭐라고요? 다른 것이다. 이 빌 앤드루스 박사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의 생물학적인 정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생물의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10살 된 개의 사망률은 2살 된 개보다 더 높다. 그래서 따라서 개는 노화한다고 말할 수 있대요. 개의 경우는. 하지만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박테리아의 경우는 그렇지 않대요. 상당수의 박테리아는 사망률이 매우 높지만 사망률이랑 시간 사이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2일 된 박테리아는 20일 된 박테리아보다 사망 확률이 더 높거나 낮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누가 박테리아를 죽이면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중간에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18페이지 중간에 노화 과정을 겪지 않는 동물도 있대요. 가장 유명한 동물은 뭐요? 바다까지.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 바다까지 좋아하는데 바다까지는 시간에 따라서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는데요. 그냥 일생 동안 체중만 증가하고 그래서 바닷가재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게를 재보는 거래요. 현재까지 포획된 바닷가재 중에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9kg인데 나이는 몇 살이요? 140살. 여러분들 가서 10kg 정도 되는 바닷가재를 만약에 드신다. 그럼 150살에서 200살 사이 먹은 바닷가재를 먹는다. 약간 죄송해요. 좀 딴 데로 세서. 재밌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자, 마지막. 노화는 암에 대한 신체의 방어 기전이 아니다. 신체의 방어 기전이 아니고. 자, 그렇다면 도대체 19페이지 볼까요? 노화란 무엇일까? 조금 이상한 비유를 들자면 노화는 수백 년 전에 끝난 전쟁에서 쓰고 남은 핵무기랑 같대요. 쭉 이제 이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주장하는 거를 보면은 20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한 셋째 단 아래쪽인데 20페이지에 이런 맥락에서 보면 노화의 성격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해진다. 자, 여기서부터 좀 줄을 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화는 어떤 사건이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노화는 다른 종과의 경쟁에서 생존상의 이득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인간이라는 종이 수백 년 동안 생존하고 현재와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준 도구. 근데 이 도구는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환경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21페이지 보면 자,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21페이지의 둘째 단에 보면 환경을 직접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뭐가 발달했다고요? 뇌. 뇌가 발달한 종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처음이다. 그래서 아주 인간은 먼 옛날부터는 지속된 생물학적 전쟁의 승자라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의 진화라던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앞에 얘기했던 노화를 쓰고 남은 핵무기로 비유한 거, 또 이 때문이고, 전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무기는 더 이상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는
뭐가 이제 문제냐면 방사선이 새어나와서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거. 그래서 과거에는 노화가 강력한 무기였지만 이제는 무력화할 때가 됐고, 자, 인간을 조금 쇠약하게 만드는 죽음을 불필요하게 겪고 싶지 않다면 죽음을 막는 방법,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하고 노화가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장은 다시 아까 제가 말했지만, 자, 노화는 뭐라고요?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다. 그리고 노화와 죽음을, 그러니까 서서히 뭐 늙고 뭐 그냥 자연적으로 가는 게 노화다. 이런 패러다임을 좀 깨고 이 빌 앤드루스 박사님의 텔로미어의 과학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첫째 장을 조금 마치고 두 번째 장은, 그래서 첫째 장은 별거 아닌데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첫 번째, 노화는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다. 그 키워드는 완전 머리에 딱 박고, 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노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기본적인 원인은 매우 분명하대요. 아까 제가 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뭐였죠? 세포가 노화하기 때문에. 너무 극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뭐야 또? 자, 우린 지금 텔로미어의 과학을, 텔로미어가 짧아지기 때문이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미팅 가서 얘기하셔도 좋잖아요. 아이스 브레이킹. 어, 노화는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인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얘기를 하면. 그럼 상대방이, 노화 그냥 다 늙으면, 늙는 게 노화 아닌가요? 이제, 예를 들면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저도 빌 앤드루스 박사님의 책을 읽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빌 앤드루스 박사님의 텔로미어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늙는 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고, 노화는 나아가서, 어, 왜 늙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사실 이제 이렇게 재밌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나이 들면 뭐, 늙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들 보통 생각 안 해보죠. 내가 그냥 나이가 들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뭐 노화 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럴 때 텔로미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 전문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 염색체 말단에 있는 게 텔로미어인데 이 길이가 짧아지면은 네, 노화하는 것이다. 요걸 좀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둘째 장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텔로미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그리스어인 텔로스, 그 다음에 그게 텔로스가 끝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메로스가 네, 부분. 그래서 이제 끝부분. 별거 아니에요. 끝부분. 염색체 끝부분.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텔로미어? 자, 나중에 나 다시 공부해야지, 뭐, 우리 장윤희스타님 얘기한 거 내가 다시 뭐, 다시 보기 해야지, 뭐, 그러지 마시고, 지금 그냥 외우세요. 저랑 같이. 그래서 텔로미어 뭐라고요? 염색체 끝부분.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염색체란 게놈에서 DNA 긴 반복 배열을 말하는데 그 길이는 염색을 하면 이제 고개 물들이면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을 정도인데 요게 이제 조금씩 짧아지고 분열할 때마다 그때마다 세포가 노화돼. 아우 슬퍼라. 그 노화의 핵심 원인이며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있을지도 몰라서 알려드릴게요. 23페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4페이지. 그러면 우리 텔로미어 지금 좀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 생물학의 역사. 네, 네. 제가 사실 저는 아티스트잖아요. 이과도 아니고 문과에다가 아티스트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요 부분이. 원래는 이 생물학 연구는 굉장히 오래전에 했더라고요. 1990년대 중반.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네 번째 나와 있거든요. 90년대 중반 제론사가 처음으로 인간 텔로머라제를 발견하고 복제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 세포를 대상으로. 그때 인간 세포를 대상으로 한 개념 증명 실험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언제요? 90년대. 와, 대박이죠. 자, 중간에 보면은 중간 단락에 텔로미어는 1938년에 그거보다 더 먼저 유전학자인 헤르만 밀러가 요거 좀 재밌어요. 노란 초파리에서 처음 발견하고 이름을 붙인 거래요. 노란 초파리는 유충의 침샘에 거대한 염색체가 있어서 광학 현미경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요게 노란 초파리의 그 꼬리 있잖아요. 거기에 방사선을 퍼부어서 DNA를 파괴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었대요. 이게 실험에 살아남은 이제 막 초파리를 보니까 염색체 끝을 봉인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을 것을 추측했는데 이 끝에 있는 이 밀러는 이를 뭐라고 아까 이거 뭐랬죠? 염색체 끝부분 뭐라고요? 텔로미어.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하는 보호캡. 뭐라고요?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하는 보호캡.
음, 뭐 지금 제가 첫 번째 말했죠. 텔로미어 뭐라고요? 염색체 끝부분. 자, 두 번째, 손상으로부터 DNA를 보호하는 보호캡. 제가 왠지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모르겠지만 한샘 선생님이 된 것 같은 밑줄자. 네. 웃으시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예요. 우리 원영주 루비님 웃으셨는데 25페이지는 그냥 넘길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냐 26페이지 보면은 결국 뭐냐 말단 복제 문제 DNA 한 가닥을 복제하는 효소가 DNA 제일 끝부분까지 복제하지 못해서 일부 DNA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28페이지 보면은 A, B, C, D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 DNA가 복제될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일부가 사라지면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생존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누락된 정보에 세포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암으로 바뀔 정도로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또 태어나지도 못하게 되고 그럼 텔로미어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대요. 뭐냐면은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하죠. 줄 쳐볼게요. 28페이지 맨 아래. DNA가 길고 반복적인 서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런 정보도 포함되지 않은 유전물이 완충작용을 해서 DNA 복제 과정에 안전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아까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뭐라 그랬어요? 보호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9페이지에 맨 아래 보면은 내 몸에 텔로미어 시계에 남아있는 시간은 어떤 거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고요? 혈액세포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텔로미어는 인체 모든 세포에 존재하지만 그 중에도 혈액세포가 측정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손꼽힌다. 혈액세포는 자 30페이지입니다. 면역 체계가 다량 존재하는데 이 면역 체계야말로 노화 관련 질환에 대한 취약성 여부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다수의 이제 노인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기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암 표식장과 피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텔로미어도 혈액세포에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다.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다수 연구소에서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개인 각종 나이랑 뭐 생활 연령 이런 것도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래서 31페이지를 보면은 마지막 텔로미어의 길이 측정이 표준 혈액 검사의 일부로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현재는 이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상하고 검사 대상의 생활 양식이 노화 과정을 지연시키는지 또는 촉진시키는지 확인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31페이지로 우리가 1장, 2장을 봤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걸 좀 응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중간에 좀 얘기했던 거, 노화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던져보는 거, 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노화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단순히 뭐 나이가 들어가는 게 노화인 건지, 그런 거를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의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 빌 앤드루스 박사님의 텔로미어의 과학을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에 쓰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해야 되는 워딩이 뭐라 그랬어요? 치유할 수 있는 노화는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다. 자, 그러면 질병에 대한 걸 이제 이 빌 앤드루스 내 얘기가 아니니까 빌 앤드루스 박사님의 이 책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병이 들어가면은 결국은 뭐예요? 질병은 내가 치료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고 요 두 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Y 영향이라던가 이제 그러면 치료도 가능하고 예방도 가능하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치료하거나 예방하려면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보면은 아까 지금 30페이지, 31페이지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 박사님이 책에서 말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혈액 검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거는 현재 이게 실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걸 박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책을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거나 아니면은 Y 영향이라던가 결국은 우리가 항산화, 항노화, 저속노화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려워. 특히 아이스 브레이킹이 어려워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양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지금 아까 말했던 텔로미어의 과학이랑 이 책에서 연결해서 얘기를 해도 되고 치료 예방 가능하면 관리적인 면에서 결국 그러면 어떻게 건강 관리 하세요?
아니면은 생활 습관, 좀 고치고 싶으신 생활 습관. 왜냐면 우리는 다 알거든요?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미팅 나오시는 분들도 모르지 않아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궁무진하게 연결할 수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영양제를 잘 챙겨 드셔야 되는지. 자, 근데 영양제만 잘 챙겨 먹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다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관리.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영양이라던가 제품이라던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강력한 항산화제를 어떤 항산화제, 강력한 항산화제 그리고 우리 몸 안에 흡수해서 적어도 96.1%를 일을 할 수 있는 항산화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품 가이드라던가 아니면 강력한 항산화제를 소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노화의 시계,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져서 문제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영양 강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자,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게, 자, 뭐, 예를 들면 이거죠.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짧아져요. 근데 우리는 관리도 잘하고,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는 속도도 늦출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일단은 내가 저기 늙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조건 거기서 인셀전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어려우니까 텔로미어를 충분히 잘 설명하고 염색체 끝부분, 말단 끝부분, 뭐 노랑 초파리 이런 요 책의 내용을 살짝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은 이 책을 조금 그 부분을 펴서 밑줄 친 부분을 얘기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요거를 연결시켜서 인셀리전스 기술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거는 수명 연장 이게 특허잖아요. 인셀리전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까 리허설 할 때 우리 R&D 분과자님이랑 여기 우리 부문과자님 다 계셔서 얘기는 했지만 제가 원래는 오늘 준비를 못해서 그렇고 이거를 간단한 한 장의 PPT에 여러분들이 딱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그냥 QR을 그 사람이 찍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인셀레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만들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인셀리전스를 생명 연장에 예, 우리 특허 기술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해도 되고, 아, 우리는 뭐, 아, 유산하는 뭐, 아, 이런 인셀리전스 이거보다도 항상 우리 편한품 스폰서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그 사람이 궁금증을 가지고 약간 이렇게 빠져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계속 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이 텔로미어의 이 길이가 짧아지면은 이게 문제가 좀 풀리고 이 노화도 조금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일단 늙지 않는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면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물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뭔가 나한테 반문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시고 인셀런스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노화의 시계. 아까 얘기했던 게 몇 페이지였냐면요. 잠깐만요. 자, 텔로미어의 시계, 노화의 시계. 예, 이 노화의 시계 부분이, 음, 잠깐만요. 네. 30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이제 그 부분에 나오는데 혈액 검사로 텔로미어 시계에 남아있는 시간, 이런 것들 좀 인용하면서 우리가 어 아까 지금 얘기했던 지속노화, 항노화랑도 연결시키고 생명 연장의 비밀이랑도 연결시킨 다음에 약간 이제 이런 워딩 있잖아요. 누구나 다 젊어지고 싶잖아요. 그죠? 단순히 젊어지고 싶다를 떠나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포괄적으로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여기 이제 저는 원영주 부분과장님 보이니까 우리 원영주님은 젊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젊어지고 싶다고만 생각하지 아니면은 젊음이라고 하면 딱 연상되는 이미지 같은 게 있으세요? 라던가 이렇게 조금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라던가 그 사람의 성향 같은 걸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젊음은 좀 활력이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넘친다는 생각하고 그 기운이 막 엄청 에너지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단순히 노화 아니면 안 늙는다 뭐 노화를 막는다 이걸 떠나서 좀 약간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안 늙는 게 아니라 노화 이꼬르 반대로 젊음이다 아니면은 뭐 항노화다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람마다 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보면서 비즈니스적으로 연결한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뭐가 들어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들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우리가 운동을 하던, 식단을 하던, 그죠?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운동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나한테 투자를 하거나 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내 에너지도 투자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머니머니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 결국은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항산화제도 챙겨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건강한 삶을 살고, 이런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생명 연장의 기술 이런 걸 다 하려면 결국은 돈이 들어요.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도. 그죠? 비즈니스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면은 이 돈이 어떻게 들어요? 안 들잖아요. 내가 내 먹는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적인 걸 터치해도 좋지만 어차피 내가 비즈니스랑 연결하지 않아도 나한테 투자하고 먹어야 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지금 불건강하다면은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연결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장은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노화에 대한 좀 약간 굉장히 큰 개념이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뭐만 기억하면 된다? 노화는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한 얘기 아니잖아요. 빌 앤드루스 박사님의 요 객관적인 자료를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노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아까 알아봤던 텔로미어에 대한 요거를 조금 잘 스토리텔링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오늘 얘기했던 요 현장에서 조금 써먹을 수 있는 멘트라던가 워딩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에도 써보시고 텔로미어랑 연결해서 현장에 활용하면 좋은데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딱 간략적으로 키워드만 얘기하면 자, 노화는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이다. 아이스 브레이킹에도 사용해보고 두 번째는 텔로미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그럼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영양제가 있다면 당연히 선택하겠죠.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들 팁은 그 사람이 잘 모르겠는데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당연히 선택하셔야죠. 어, 그죠? 클레오파트라 불멸의 장생, 그죠? 불로장생의 그것도 막 구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인시den스 기술력이랑 연결해가지고 이 동영상을 보여줘도 되고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3장, 4장 이렇게 또 나가볼게요. 자, 오늘 어쨌든 네, 30분 동안 제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노화는 치유할 수 있는 질병 맞습니다. 저도 유산화 덕분에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해주신 장연희 스타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시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되시죠? 많은 분들 초대하시고 함께 입장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의 원영주였습니다. 편히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춤 종료하겠습니다. 굿밤 되세요.